네, 전해드린 대로 대만 지진 여파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 일부 생산 라인 재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네. 일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가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생산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TSMC가 일부 장비 송산이 돼서 생산 라인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노광 장비를 포함한 주요 설비 문제가 없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다시 성명을 내고 일부 생산 라인이 생산 재개에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일부 라인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장비 복귀율이 공정에 따라서 80% 안팎이라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만의 7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약 4,2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대만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게 있고 있는데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이 60%가 넘는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강진이 발생한 곳이 신주과학단지가 포함이 됐는데요. 대만에서. 여기는 대만의 실리콘밸리라고 해가지고 신주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만 해도 60조 원에 달합니다. 예. 그래서 대만 3대 과학단지의 총 매출액의 36%나 차지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TSMC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첨단 공정 생산 기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심각한 수급난을 겪고 있는 AI 반도체의 생산과 납품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일부 반도체 가격이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그 TSMC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반도체가 좀 호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예, 거기 그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애플 등 네. 소위 반도체 업계의 큰손 고객들을 사실상 독점 공급을 반도체를 하고 있는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였는데요. 예. TSMC가 타격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TSMC의 고객들이 이 대만의 지진 때문에 예. TSMC에만 반도체 수급을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네. 쪽으로 반도체 수급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과거에도 대만의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에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던 경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반면에 TSMC로부터 우리나라 업체들도 중간재를 납품받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메모리 시장 호조의 예상보다 더 높은 실적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망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내에 증권사 18곳에서 낸 보고서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요.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가까이 증가를 해가지고 7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755%나 증가를 해서 5조 4천억 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회복하는 것은 무려 5분기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 금값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값이 온수당 2,000달러에 올라섰는데 네. 넉 달 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오릅니까? 예, 금값이 지금 온수당 2,315달러가 됐는데요. 네. 이게 올해 들어서만 11%가량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밝혔기 때문에요. 예.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의 가격은 같은 안전자산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미 국채
그 이자 수익률이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요. 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주지 않죠. 예. 그런데 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매력이 높아져가지고 가격이 상승해 오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입니다. 미 대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성 등이 커지고 있어서 예.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값이 오르면 보통 이제 주식이나 뭐 다른 자산들은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주식, 가상자산, 예. 다른 자산의 가격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 자산도 오르고 있어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 보면 또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다시 또 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도 나와요.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여러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금융 소득이 늘어나고요. 예.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 지출이 증가를 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국, 뭐 한국, 유럽 모두 물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는 여전히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